자, 우리 기권 청산 구조에 대해 기본적인 얘기했었고요. 층이 몇 개? 4개. 구분 기준이 뭐예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고, 높이가 높아질 때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몇 개 있었어요? 2개. 1번 대륙권, 그 다음에 중간권이었어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요. 높이가 높아질 때 기온이 높아지는 층 2개. 성층권과 열권이었습니다. 성층권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었고요.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으면 층은 이렇게 2개였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층이 지금 4개죠? 근데 얘는 이렇게 M자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층권이 없었으면 얘는 이렇게 됐을 거야. 한 번만 꺾였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개로 구성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하는 포인트들,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외워만 좀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각 권에 뭐가 있는지, 뭐 유성 이런 건 중간권, 오로라 10권, 인공위성 10권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암기하는 부분이라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49페이지에 2번 한번 풀어봅니다. 사실 뭐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가 이름이 뭐예요? 대륙권. 그다음 나는 성층권이에요. 성층권. 다는 중간권이다. 라는 열권이고요. 뭐 이건 이제 1번을 한 거고, 2번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가와 다, 대륙권과 다 중간권입니다. 대기가 안정한 층은 가다 빼고 나와 라예요. 성층권과 열권이고요. 대기가 안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류가 안 일어나는 층이라고 앞으로 해석을 계속 하는 거야. 위아래로 안 섞이는 층.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한 가지고요. 가, 대륙권 밖에 없습니다. 왜요? 대류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있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 안 일어난다. 오존층은 어디 있어요? 성층권에 있다. 요 정도가 좀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외워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에 50페이지 여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 우리 지구온난화는 들어봤죠? 지구온난화 뭐예요? 지구가 온난화 뭐야? 뜨거워진다. 맞아요.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야. 근데 워낙 지구는 뜨거워지지 않고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 자, 복사평형 상태였어요. 이거는. 요즘은 우리가 지구온난화,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고, 복사평형 상태에서는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복사평형 상태였다. 그 복사평형이 뭔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처음에 지구의 복사평형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복사에너지라는 게 나와. 근데 이게 뭐냐? 복사에너지는 옆에다 써놓을래요? 빛이야, 빛. 빛이야, 빛. 그래서 물체 표면에서 빛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가 복사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 우리 태양빛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뜨거워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 태양이 가지고 있던 열을 빛의 형태로 지구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납득되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이 복사 에너지는 사실 모든 물체가 다 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밤에 잘 안 보이니까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도 적외선 온도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사실은 빛을 방출합니다. 방출하지 않는 게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태양 정도로 온도가 높아야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방출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제 적외선 정도로 눈에 안 보이는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럼 누가 방출할까? 지구가. 자, 근데 빛이에요. 빛. 맞아요. 근데 이 복사 에너지는 표면에서 방출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디서 방출될까? 태양 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 표면에서 방출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노란색 화살표는 태양 복사 에너지인 것 같아. 태양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 빨간색 화살표는 뭘까요? 지구 복사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나가는 형태로 에너지가 1번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고 2번 나가는 에너지가 있다. 근데 복사 평형은 뭐냐?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하는 양이랑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 우리가 같은 경우를 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2 때 배웠었던 열평형이 있었지. 열평형 되면 어떻게 됐어? 온도가? 온도가 같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됐었지. 온도 높은 애가 있었고 온도 낮은 애가 있었어. 열평형 되면 온도, 그러니까 여러분 봤던 그래프는 이걸걸? 아예 무조건 본 적 있어. 이 그래프 이거 있잖아. 네. 열평형에 도달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열평형에 도달하는 순간 온도가 유지돼요. 그래서 이 복사평형 때도 어떻게 되냐? 온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랑 지구가 방출하는, 자 1번 흡수, 태양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넣어줘. 그 다음에 지구도 버리는 게 있어요. 지구가 우주 바깥으로 버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버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었던 거야. 몇만 년,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몇억 년 동안은 아니야. 사실 온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몇천만 년 정도는 거의 온도가 비슷했다. 또 아니야. 사실은. 어쨌든 몇백만 년 정도는 최소한 온도가 비슷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지구의 평균 기온이 뭐 1년에 뭐 0.1도씩 이렇게 쑥쑥쑥 올라.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뭐 지구 평균 기온이 뭐 15도라고 하면 그 15도인 상태가 거의 안 바뀌고 유지가 됐었단 말이야.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엔 추워지지만 그 1년 평균 정도의 기온 자체는 안 바뀌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사평형이 깨어진 상태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그게 밑에 있는 얘기들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일단 복사평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물체의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있는데 일단 이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같으면 평형이야. 같은 걸 우리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온도가 일정합니다. 근데 흡수를 많이 해. 가령 우리가 밥을 운동하는 것보다 밥을 많이 처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온도가 열을 많이 먹으면 온도가 상승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잖아요. 그쵸? 열을 많이 먹으면 온도가 상승해요. 근데 먹는 것보다 운동을 더 많이 했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 것보다 던진 게, 바깥으로 버린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져야 되겠다. 그쵸? 그럼 현재는 어떨까? 지구온난화, 온도 높아지고 있잖아. 현재는 흡수량이 더 많은 거지. 방출량보다.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 상태는 넓게 봐서는 복사평형 상태로 봐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최근 한 150년 정도 이제 인간이 뭐 가령 뭐 이제 화석연료 이런 걸 쓰게 되면서 석탄 이런 걸 쓰면서 이산화탄소를 막 많이 방출하게 됐어. 그 밑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온도 높아지고 있죠. 복사평형이 깨진 상태로 보지만 기본적인 상태는 지구의 복사평형이 유지된다고 봐주세요. 어찌됐든 간에 복사평형이니까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어때야 돼?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도가 일정히 유지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자, 노란색 100%로 들어온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30%는 흡수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컷 당해서 반사가 돼. 팅 하고 나가. 그럼 나머지 70%가 들어오는 거지. 그치? 지구가 먹는 거는 지표면에서 50을 먹고요. 100% 중에 20을 대기랑 구름, 대기권, 기권에서 먹고 30은 그냥 안 먹고 버립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구는 이제 며칠 버려야 될까요? 70을 먹었지. 그럼 며칠 방출해야 돼? 70을 방출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때 지표에서 방출하는 열이 빨간색인데 그게 다 보통 어디로 가요? 그게 대기로 많이 들어간다. 대기로 들어오고 그 대기로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지표로 방출되는 것이 있고 우주로 버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 흡수하는 거 들어오는 게 총 얼마였죠? 태양 에너지 100% 중에 30이 반사되고
70이 흡수됐지, 그치? 지표면이 버리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얼마나 돼? 70이 돼야 돼. 오케이? 어렵나? 아니, 혼이 빠져 있는 것 같아. 괜찮아?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70%. 흡수량 70%. 지구가 결국 방출하는 거 얼마예요? 70%. 요게 복사 평형 상태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딥하게 배웁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복사 평형 상태야. 온실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온실 효과 우리 지표로 지표에서 대기에 방출한 거. 근데 대기가 어떻게 해? 대부분을 흡수하지, 그치? 그쵸? 그러고 어떻게 하냐? 다시 지표로 되돌려주는 거야. 이건 그냥 버리는 거지. 우주로 버리는 게 있고, 워낙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구는 공기가 꽤 많은 행성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들어온 에너지 70% 중에 지표가 이제 바깥으로 버리려고 할 거잖아. 우주로 버리려고 했어. 근데 버렸어, 못 버렸어? 대기권에 기권에 갇혀 있어, 그렇죠? 그러고 어떻게 돼? 자,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버리는 거지.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쓰레기 내놔야 돼가지고 쓰레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다시 그대로 들어갔어. 버린 거야, 안 버린 거야? 안 버렸죠, 그렇죠? 봐봐, 이 화살표 보면 지표에서 바깥으로 우주로 버리려고 했거든? 근데 어떻게 됐어? 대기가 먹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 다시 지구 쪽으로 던졌네? 그럼 이거 버리려고 한 거 버린 거야, 안 버린 거야? 안 버리는 게 돼요. 그러면 요 열이 또 다시 흡수돼서 다시 나가려다가 못 나가고 하면서 이 열이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지구에. 요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밑에 있는 온실 효과라고 해요. 온실. 그 밑에 있는 온실 효과, 이거 무슨 말이냐?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 흡수했다가 뭐하냐? 지표로 방출하는 게 온실 효과야. 다시,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분 흡수했다가 대부분 다시 방출하는 거야. 어디로? 지표로. 그래서 이렇게 이 빨간색 화살표 보면 지표에서 버리는 거를 대기가 먹었다가 다시 지표로 돌려주는 거. 우리 버리려고 했는데 안 버리고 재활용시켜 버리는 게 온실 효과입니다. 열 에너지를 재활용시키는 거야, 계속. 요게 온실 효과다. 온실 효과. 우리 온실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야. 겨울에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바깥보다 어떨까요? 따뜻하겠죠. 왜 그럴까?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열이 잘 못 나가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잘 들어와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갈 때는 잘 못 나가게 막는 게 온실 효과예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치? 요게 온실 효과다. 그래서 온실 효과를 만드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수증기, 뭐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들어봤죠.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증기가 있고요. 메테인이 있는데 수증기가 사실 가장 그 효과가 강해. 수증기 기억해 두시고, 이산화탄소는 좀 특이한 거니까 이따 한번 더 언급할게요. 그다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온실 기체를 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랑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보면 지구랑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달이 지구 근처를 돌고 있잖아. 그래서 태양이랑 지구까지 거리랑 태양이랑 달까지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어떨 땐 달이 더 가깝고 어떨 땐 지구가 더 가까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돼? 지구 표면은 평균 온도가 15도인데 달은 어때요? 영하 18도야. 그럼 누가 더 따뜻해? 지구가 훨씬 따뜻한 이유는 뭐 때문에? 대기가 있어서. 지구에는 뭐가 있어서? 대기가 있으니까 뭐가 일어날까? 온실 효과가 있어. 온실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높은 온도에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요 말. 지구에는 뭐가 있어서?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 온실 효과가 뭔데?
대기가 없는 달은 어떻게 돼?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요란 거 어떻게 해? 그대로 버려요. 그죠? 근데 지구는 어떻게 돼? 먹은 거를 그대로 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 야 버리지 마. 재활용. 다시 흡수. 버리려고 했거든? 근데 대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먹은 것을 버리려는데 재활용. 에너지가 나가 안 나가? 나가려다가 바로 못 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더 높아지게 돼요. 표면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좋아요. 그래서 평균 온도가 훨씬 높다. 이 이유가 뭐라고? 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약간 서술형 같은 게 이런 느낌인 거지. 수행평가에서 물어본다면 이런 거지. 뭐래?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 자, 그럼 온실효과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야? 복사평형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온실효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대?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복사평형은 무슨 말이야? 흡수한 양과 방출량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우리 복사평형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지구온난화는 뭐야?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자, 온실효과 자체는 원래부터 있었어. 지구의 대기 자체는 몇 억 년 전부터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지구는 달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로 높은 온도로 복사평형을 이루어왔던 거야. 그래서 달이랑 지구랑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지만 달은 영하 18도가 평균 온도인데 지구는 영하 15도가 평균 온도예요. 그래서 지구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었던 거야. 뭐가 있어서? 온실효과 때문에. 근데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갑자기 너무 세진 거야. 온난화가 왜 세질 수 있을까? 아니,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같은 것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최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화석연료, 뭐가 있지? 석탄, 석유 이런 애들 것들을 사용하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주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증기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수증기는 거의 비슷한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대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그래서 1850년 정도, 그러니까 저게 뭐냐, 맞아요. 영국에서 산업혁명하면서 저때 이제 증기기관 이용하면서 석탄을 태웠어. 그러면 이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엔진을 돌리던 게 1850년 즈음부터고, 그 즈음부터 해서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쭉쭉쭉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랑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랑 지구의 평균 기온이 봤을 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증가했다. 라는 거야. 근데 이건 중요한 건 그 전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전 자료는 없지. 그 전에 이제 이걸 측정 안 해놨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온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제 같이 올라갔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어떤 놈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뭔데? 온실기체예요.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온실기체고, 온실기체는 원래 있었어. 그래서 온실효과가 있어서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어떻게 돼요? 복사평형을 이뤘던 거야. 그래서 따뜻했던 거야. 달보다. 그러니까 패딩을 입고 있었던 거야. 그냥 우리 겨울철 한겨울에 패딩 없이 밖에 서 있는 거랑 패딩을 입은 채로 밖에 서 있는 거의 차이야. 그냥 누가 더 따뜻할까? 패딩 입은 놈이 따뜻하겠지. 당연히. 그치? 이해됐지? 패딩은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똑같아. 근데 패딩 없이 있으면 온실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복사평형을 이루어요. 둘 다 복사평형을 이루는데
패딩을 입은 패딩을 입은 지구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야. 그런데 지구 온난화는 무슨 말이냐? 패딩이 더 두툼해진 거야, 갑자기. 뭐가 많아져서? 뭐가 많아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패딩이 갑자기 두꺼워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 몸이 온도가 더 따뜻해지겠지, 그치?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원래는 그냥 패딩을 계속 입고 있었는데 그 패딩이 갑자기 두꺼워졌어. 그럼 그 짧은 사이에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 짧은 사이에 온도가 높아지겠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구온난화의 영향, 빙하가 녹아요. 빙하 면적 감소, 만년설, 계속 얼어있는 눈이, 우리 산 꼭대기 보면 눈이 얼어있잖아요. 그 눈이 녹습니다. 만년설 감소, 해수면이 상승한다. 물이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얼음이, 빙하가 녹아서 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 면적이 감소한다. 폭염, 홍수, 가뭄,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빙하가 녹는다는 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수면 상승 이 정도 알아놓자. 자, 정리 한번 하면, 자, 복사평형이 뭐예요? 방출하는 에너지랑 흡수하는 에너지랑 같은 거야. 그래서 지구 입장으로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랑 양이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온실효과는 뭐냐? 온실효과는 우리 지구에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있을 때, 대기가 없는 거 왼쪽, 대기가 있는 거 오른쪽입니다. 대기가 없을 때 어떻게 돼? 들어온 에너지가 그대로 바로 나가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 들어온 게 나가려다가 재활용, 야 버리지 마라, 야 이거 버리지 마라 하고 재활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방출돼야 될 게 바로 안 나가요. 그래서 지구에 오래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얘는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온실효과 때문에 달보다 가까이 있는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됐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됐냐? 뭐 100 몇 년 동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양이 증가했어요. 뭐 때문에?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이런 친구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어요. 온실기체의 양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고, 그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더 높은 온도로 점점점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어떻게 되는 거야? 복사평형이 깨진 상황인 거죠. 원화는 어땠어? 복사평형이 이루어질 때는 온도가 일정했죠. 근데 온도가 상승했다는 거 무슨 말이야? 복사평형이 깨졌다는 거야. 이루어지지 못했다. 흡수하는 것보다 적게 방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면, 지구는 위도별로, 위도, 우리 고위도, 저위도 이런 거 알죠? 위도, 적도에서는 위도가 낮고 북극, 남극 이런 위도가 높은데, 고위도, 저위도에서는 어떻게 되냐? 고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 그다음 저위도, 적도 쪽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을 이룬다.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현재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별 중요하진 않아서 뒤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탐구 A 한번 볼게요. 자, 탐구 A. 자, 이게 복사평형이 뭐냐면, 복사평형이 뭐예요? 복사평형이 뭐야? 방출량과 흡수량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돼? 유지되는 게 복사평형이야.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다가 이제 그 적외선 등 램프를 비춰요. 뜨거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따뜻한 걸 비췄더니 온도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 더 이상 안 올라가네? 이 상태 우리 뭐라고 부를까? 복사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램프를 비추니까 온도가 무한정 높아지겠네요가 아니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내가 버리는 에너지가 증가해. 그래서 받는 에너지가 높아졌을 때 내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내가 버리는 에너지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졌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복사평형 상태이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도가 높아지다가 20분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20분 이후에 뭐라고 불러요? 복사표현 상태가 된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은 어떤 겁니까?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은 뭐라고 불러? 복사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거리에 따른 복사평형. 적외선 등에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우리 A는 가깝죠? B는 멀죠? 그럼 어떻게 되냐? 거리가 멀어질수록 복사평형을 이루는 온도가 낮아지고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가까워요. 그래서 온도가 빠르게 많이 올랐어. 그리고 빨리 복사평형이 됐고요. B는 멀리 있었지. 그러면 온도가 천천히 오르다가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다시. 자, 램프가 있어. 등이 여기 있고 A는 가깝지.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 빨리 올라가요. 맞아요.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서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찍 일어나. 근데 B는 어때? 멀죠.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고 늦게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왼쪽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요거는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중요한 부분이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좀 풀어보자. 54페이지에 자 2번과 3번 풀어보자고. 54페이지에 2번과 3번. 자, 2번에 몇 번입니까?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2번 A와 C입니다. 요 대류권과 중간권이에요. 그렇죠? 높이 올라갈 때 기온이 낮아지는 층에서 대류가 일어나고요. 그럼 3번은 답이 3번입니다. C층에서는 중간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만 뭐가 없어서?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안 일어난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가보자. 7번 성층권이 없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층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자, 처음에는 맨 바깥층은 뭐처럼 보여야 될까요? 열권처럼 보여야 되고 제일 아래층은 대류권처럼 보여야 돼요. 대류권과 열권 두 개의 층밖에 없었을 겁니다.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층인데 이거 왜 안 돼요? 지표면에서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져.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왜냐면 지표면에서 높아질수록 지구에서 멀어지는 거고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태양에서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열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은 이유는 태양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열권으로부터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맨 아래에 있는 대류권으로부터는 지구 표면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 두 가지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복사평형 문제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복사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맞죠? 맞고 2번 알루미늄 컵은 지구 온도 높아지는 적외선 등은 태양에 해당한다. 뭐 맞아요. 맞고 3번 컵 속 공기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한다. 이게 틀린 거죠. 어떻게 돼요? 상승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상승이 틀립니다. X 3.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방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같아져. 이거 뭐라 불러? 복사평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돼야 돼요. 안 될 수는 없어. 같아진다. 동그라미. 가깝게 하면 어떻게 될까?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번 한번 풀어보자.
지구에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 100% 중에 전부 다 흡수되진 않고요. 바로 반사되는 30%가 있습니다. A가 30이에요. 그다음 B랑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에 흡수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건 얼마, 뭐밖에 없어? D밖에 없지. 자, 우리 복사평형 2라고 하자. 흡수하는 거 뭐야? B랑 C. 여기 흡수량이고요. 방출량은 얼마야? D입니다. A는 없죠. B 더하기 C는 D. 3번이 되겠습니다. A는 여기에 안 들어온다. 왜? A는 흡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출되지 않아요. 그냥 반사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내보내는 빛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태양빛을 지구가 반사하는 거야. 팅 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 지구에 들어온 적이 없는 빛인 거고요. B랑 C는 지구에 들어와서 D로 나가는 빛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4번 한번 풀어보자. 자, 가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나긴 나야 돼요. 시간 지나면 일어나야 돼. 맞는 말이고. 나에서 뭐가 있어요? 대기가 있네? 그럼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 복사평형도 일어난다. 그 다음 평균 온도는 누가 더 높을까요? 나에서 높다. 기억 니은 3번. 왜요? 더 높은 온도에서 뭐가 일어난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납니다. 온실효과가 일어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 온실효과 이퀄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 지구온난화는 뭐예요? 온실기체의 양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거야. 상승하는 중에는 복사평형이 깨진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차피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는 복사평형이 만족되는 상황인 거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고 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과 강수. 내용이 좀 많아지지만 뭐 어쩌겠어. 그래서 이 단어는 내용이 좀 길어요. 챕터가 4개야. 그래서 좀 빠르게 해볼 거고 학교에서 끝까지 안 나갈 수도 있어서 학교에서 어디까지 나가는지 좀 잘 확인을 저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름과 강수. A. 대기 중에 수증기. 그래서 우리 수증기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었죠? 대륙권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수증기는 뭐냐? 물, 기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포함할 수 있는데 뭐 태울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인 거야. 그러니까 킵해 놓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다.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꽉 찬 상태를 포화라고 불러요. 포화. 그래서 어떤 기온에서, 근데 이건 이제 기온에서가 중요한데, 왜냐면 기온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공기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아이 소리.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포화가 될 거냐 포화가 안 될 거냐는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될 수 있냐 없냐는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최대로 맥시멈으로 포함된 상태를 포화라고 합니다. 최대. 그럼 더 이상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 못 먹어가 포화야. 근데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더 되는 거야.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거는 포화되지 않은 상태가 불포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포화 상태도 있나요? 포화 상태를 넘어서 어거지로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상태가 유지되진 않고 수증기가 사라져야 돼. 수증기 너무 많아 어떻게? 액체 물방울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그 상태가 잠깐 있지만 그 상태가 금방 해소가 돼. 좋은 지점. 포화 상태를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상태가 금방 해소가 돼. 우리 그 중2 때 용해도 했잖아요. 용해도 때 용해도 넘어가면 어떻게 됐어? 석출됐지. 그거랑 비슷한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는데 좋은 지적. 그래서 포화 상태보다 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래 유지가 안 되고 금방 풀려. 어떻게 풀리냐? 수증기를 액체물로 바꿔버려. 요게 이제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포화랑 불포화만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밑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생겨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이것은 무슨 말이냐? 포화 상태의 공기 1kg. 그래서 우리 기준을 공기 1kg이라고 불러요. 공기 1kg. 우리 용해도 할 때는 용매 100g이었지, 그치? 근데 얘는 공기는 1kg으로 합시다. 공기 1kg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 g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은 그램 퍼 킬로그램이다. 1kg당 몇 g까지 수증기가 있을 수 있냐? 공기 1kg에 뭐 포화 수증기량이 뭐냐? 10이야. 그러면은 10g 퍼 킬로그램이니까 공기 1kg에 수증기가 10g 차 있으면 포화 상태다. 라는 게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근데 이 포화 수증기량은 변화할 수가 있는데 언제 변화하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여기 포인트. 기온이 높으면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기온이 낮으면 수증기를 잡고 있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기의 포화 상태 판단.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두 가지가 중요해. 1번 포화 수증기량이 있고요. 2번 현재 실제 수증기량. 자, 두 가지야. 1번 포화. 요인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야. 포화 수증기량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수증기량이 있어요. 이렇게만 적을게. 자, 요인이 몇 가지라고? 두 가지야.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만 딱 보면 돼. 근데 포화 수증기량이랑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으면 자, 맥시멈이 자 10까지인데 10만큼 차 있어요. 그럼 더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럼 포화야. 그래서 실제 지금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으면 어떻게 돼? 포화야. 근데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보다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포화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요한 요인들을 좀 적어놓자. 자, 실제 수증기량은 그냥 수증기량이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기온과 연관됩니다. 기온과 연관. 포화 수증기량은 뭐랑 연관된다고? 기온이랑 연관이 됩니다. 근데 실제 수증기량은 그냥 진짜로 수증기가 얼마 들어있느냐랑 연관이 있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바뀌면 바뀌어 안 바뀌어?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했지. 다시 물어볼게.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져요. 위에 읽어봐. 포화 수증기량.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자, 다시.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의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실제 수증기량은 기온에 의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뀝니다. 기온 무관. 기온이랑 관련이 없다. 누가? 실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랑 연관된 거고요. 실제 수증기량은 기온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기온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 포화 수증기량은 바뀔 거야. 실제 수증기량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거예요. 다시 기온이 바뀌면 포화 수증기량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실제 수증기량은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 누구? 기온. 그래서 기온이 달라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밑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 보면 얘는 어떤 온도에서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 1kg이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인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우리 용해도 어땠지? 고체 용해도 온도 높아지면 용해도 증가했지.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증기량은 어떤가요? 상관이 없어요. 아예 없어.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실제 수증기량은 기온이랑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기온,
점의 가로축 값이 기온이고요. 세로축은 뭐예요? 실제 수증기량. 점의 세로축 값이고 이렇게 찍혀있는.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점의 기온에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수증기량 값. 그러니까 이 빨간색 포화 수증기량은 A, B, C 어떤 점이냐에 상관없이 뭐에 관련이 있는 거야? 기온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15도에서는 요만큼, 5도에서는 요만큼, 25도에서는 요만큼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수증기량은 이 점의 세로축값 A랑 C랑 어때요? 세로축값이 똑같지? A랑 C는 실제 수증기량이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B랑 C 실제 수증기량 누가 많아요? B가 더 많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C는 보니까 A랑 B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딱 있어요. 곡선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고요. 다음에 C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아래에 있어요. 중요하다. 그래서 A는 어때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15도에 있죠? 10.6이고 실제 수증기량도 어때요? 똑같은 거지. 네. 이 빨간색 곡선의 세로축 값과 이 A라는 점의 세로축 값이 똑같죠? 그죠? B는 어때? 25도에 있어서 포화 수증기량이 20.0이고요. 실제 수증기량도 2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곡선이랑 높이가 똑같잖아. 곡선이랑 높이가 똑같은 애들은 곡선에 있는 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포화 상태예요. 왜 포화 상태냐?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C는 어떠냐? C는 실제 수증기량 얼마일까? 세로 높이 10.6이에요. 근데 C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일까요? 얘 기온이 몇 도야? 25도지. 그래서 25도일 때 세로로 축으로 쭉 세로로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랑 만나는 요 점이 뭐예요?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C점은 몇 도야? C점은 기온이 25도니까. 그러니까 요걸 조금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려놓은 표를 얘는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5면 10.6이고 얘가 25면 20.0, 25니까 20.0 똑같아. 실제 수증기량은 기온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없습니다. 없다. 관련이 없다. 기온이랑 관련이 없고 누가 관련이 있냐? 포화 수증기량이 기온이랑 관련이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기온은 포화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어.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감소. 기온이 높아지면 실제 수증기량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없어. 전혀 없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법 3번 이거 한번 볼 건데요. 자, C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자, 얘를 일단 포화로 만들려면 일단 가장 간단한 거 어떻게 하면 될까? 수증기를 더 주면 돼요. 그쵸? 네. 다른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C는 기온이 25도고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란 말이야. 그래프 per 킬로그램. 근데 기온을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C 기온 낮추면 실제 수증기량 바뀔까 안 바뀔까? 기온 낮출 때 기온이 바뀔 때 실제 수증기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포화 수증기량은 어때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뭘로? 이걸로. C를 온도를 낮추면 A점이 되는 거야. B를 온도를 낮춘다고 A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겠지. B 온도 낮추면 과포화 상태가 되겠죠. C는 온도 낮추면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기온을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하면 됩니다. 두 가지. 1번 기온을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한다. 근데 우리가 주로 물어볼 거는 기온을 낮추거나를 좀 물어볼 거예요.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면 물이 담긴 그릇을 밀폐된 곳에 둘 때 포화 상태가 되는 과정 이걸 보면 자, 불포화 상태 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분자수랑 우리 아까 주워 오세요. 우리 아까 복사평형 얘기했잖아요. 이거 복사평형이랑 비슷한 거거든.
이 복사평이랑 비슷한 개념이야. 여기서 불포화 상태에서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랑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수랑, 그러니까 이게 물이랑 공기랑 물 분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액체 상태의 물에서.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맞냐면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그러니까 수증기,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양이랑 그다음에 공기에서 물, 수증기가 액체 상태의 물이 되는 양이랑 누가 많대? 이게 많대.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요. 그럼 수증기 증가하겠지. 그럼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 수증기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 감소하겠지. 봐봐. 자,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 수증기는 어떻게 돼? 수증기량이 어떻게 될까요? 자,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냐? 줄어드니 증가하니?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 줄어나? 늘어나요. 늘어나요.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 수증기량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분자수가 더 많고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분자수가 적대. 그러니까 수증기가 증가하는 양이랑 수증기 증가량이랑 수증기 감소량이랑 누가 크대? 증가량이 크대. 그럼 수증기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이때는 불포화 상태에서는 실제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불포화 상태였었어. 근데 어떻게 되냐? 물에서 공기로 나가는 물 분자수가 많아져. 수증기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이제 무슨 상태가 될까요?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불포화 상태였다가 물그릇을 밀폐된 곳에 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바깥으로 계속 나가잖아. 증발할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졌지.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했죠. 실제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령 C 같은 상황에서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지 않게 되는 거지. 실제 수증기량의 이제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게 유지. 불포화 상태에서는 계속 증발을 해.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우리 빨래에 걸어두면 마르잖아. 근데 빨래 문 닫아놓고 빨래에 걸어두면 빨래가 잘 안 말라요. 그래서 증발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게 포화 상태가 된 거지. 근데 문을 열면 실제 수증기가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럼 불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증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같은 양의 물이 든 비커 중에 한쪽만 높으면 누가 더 많이 증발할까요? 가랑 나중에 누가 더 많이 증발할까? 가는 포화가 안 되겠지, 그치? 물이 계속 증발할 겁니다. 나는 물이 증발하다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랑 같아진 거야. 그럼 얘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발을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지나면 가는 다 말라버리지만 나는 마르다가 더 이상 안 마른다. 이게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 3번.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따뜻한 물을 이제 플라스크 같은 거에 담궈 놓고 헤어드라이기로 말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증발하겠죠, 그렇죠? 증발해. 가열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됩니까? 온도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돼? 증가합니다. 증발이 일어나서 플라스크 내부가 맑아진다. 찬물로 식히면 기온이 낮아지지.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가 아니었다가 포화 상태가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응결이 일어난다. 응결. 수증기가 뭐로 바뀐다? 물방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물방울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잘 이해 안 돼? 이 부분 잘 한번 복습을
어제 다음 주에 할 때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지금 먼저 한번 들어봤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합시다. 학교에서 하게 되면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슬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슬이 맺히는 점이에요. 우리 새벽에 아침에 딱 밖에 나가 보면 이슬이 맺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뭐로 바뀌는 방금 얘기했듯이 물방울로 바뀌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액화되는 거죠. 근데 이슬점은 뭐냐?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 불러요. 자,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바뀔까 안 바뀔까? 자, 우리 지금 조건 다시 한번 얘기해봐. 공기가 뭐라고 된다 했어? 냉각된다고 했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 예? 실제 수증기량. 변하지 않아. 그쵸. 얘는 그대로야. 근데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포화 수증기량은 줄어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포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온도가 낮아질 때 그러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응결하기 시작할 때 얘는 포화 상태.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 C 봐봐. C는 지금 25도잖아요. 25도에서 20도까지 낮춰봐. 포화 됐어 안 됐어? 포화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그쵸? 얘는 이슬이 맺혀 안 맺혀? 안 맺힐 거예요. 더 내려볼게. 자, 뭐 15 이렇게 내려 맺혀 안 맺혀? 안 맺혔지, 그치? 어디에서 맺힐까? 15도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포화가 됐지. 그럼 이제 맺히는 거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요만큼은 수증기가 물로 맺힐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슬이 언제부터 맺힐 수가 있냐? 15도 도달했을 때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슬점은 뭐랑 관련이 있냐? 실제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어렵다, 그치? 야, 어렵다. 우리 아까 전에 정리 다시 한번 하자. 밑에 적어놓자. 자, 기온이랑 관련이 있는 건 뭐야? 포화 수증기량이야.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는 건 현재 기온이 아니라 이슬점이에요. 봐봐.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합니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슬점이 높아집니다. 오케이? 자, 다시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슬점이 높아집니다. 이게 선후관계가 좀 이렇게 돼.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져. 맥시멈 수증기량이 많아지고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슬점이 높아지는 거야. 이 관계 중요하다.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슬점이 높아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우리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그려볼게요. 기온, 포화. 대충 이렇게 되죠? 자, 봐봐. 자,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뭐 D까지 그려보자. 자, 누가 실제 수증기량이 제일 많아요? D? D가 제일 많아요. 그럼 D는 이슬점이 어느 정도 온도일 거냐면 D는 여기가 이슬점일 거예요. 그쵸? 온도 낮춘다고 해서 실제 수증기량이 바뀔 건 아니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이슬이 맺혀요. C는 어떻게 될까? C는 요거 그치. 조금 더 온도가 더 낮아져도 되잖아. 이슬이 맺히려면 더 많이 낮아져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C의 이슬점이 되겠죠. B는 어떻게 되냐? B는 초록색 해볼게. B 같은 경우는 더 낮아져도 돼요. 실제 수증기량이 적으니까 이슬점이 더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요 색으로 하자.
A는 어떻게 될까요? 더 더 낮아요. 어떻게 돼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게 잡힙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슬점이랑 현재 온도랑 똑같다. 그 무슨 말이야? 이슬점이랑 현재 온도랑 똑같다. 무슨 말이야? 지금 포화 상태다. 라는 거야. 이슬점이랑 현재 온도가 똑같다. 포화 상태예요. 이슬점이랑 현재 온도 똑같다. 무슨 말이야? 포화상.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가 아니면 이슬점이 현재 온도보다 낮아요. 그죠? 근데 이슬점이랑 현재 온도가 똑같아지는 건 포화 상태에서만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딱 이 그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낮출 때 실제 수증기량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쵸? 온도 낮출 때 실제 수증기량 그대로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순간, 그걸 넘어가는 순간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이슬점 이렇게 C도 온도 낮추다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닿으면 이슬점, B도 이슬점, A도 이슬점인데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은 온도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이 관계. 자,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이 부분 구름과 강수는 숙제로 못 할 것 같아서 여기 57페이지까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전부터 48부터 57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48에서 57. 그다음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뭐 찍어서 나한테 이제 알려주는 게 좋겠지. 뭐 한다. 아니면 시험 범위 어차피 2단원 하는 거 맞지? 그래서 여러분 2단원 끝까지 다 안 할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중간에 과학을 안 봐요. 아 그래? 네. 아예 안 본대? 저 국영수 중간에. 그러면은 시험 기간 직전 보강은 안 하고 그냥 수업 내용만 일단 들어놓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알겠어. 고생했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거 한다고 나한테 얘기해. 수행평가는 하겠지.